화려한 날들 26화 예고. 수술실에 12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수술실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12시간의 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은호와 우진, 두 쌍둥이가 나란히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호의 간 일부를 떼어내고 다른 쪽에서는 그 간을 우진에게 이식하는 동시 수술. 의료진은 긴장된 표정으로 수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이는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했습니다. 30년을 키운 딸이 지금 수술대 위에 있습니다. 성희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아들이 모두 수술을 받고 있죠. 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은호가 무사하기를. 성재도 옆에서 지혁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했습니다. 영란은 복도 끝에 서서 불안한 표정으로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언니, 그리고 처음 알게 된 오빠. 복잡한 심경이었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상황을 전했습니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9시간이 남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정순이와 성희는 복도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은 은호를 30년간 키운 양육모, 다른 한 사람은 은호를 낳은 친엄마. 묘한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정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호 덕분에 자기 인생이 행복했다고. 이 아이가 있어서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고. 30년 전 은호를 데려갔어야 했는데.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거 안다고. 그리고 덕분에 자기가 은호라는 딸을 얻었다고. 두 여자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를 사랑하는 두 엄마의 연대였죠. 6시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수술실에서 응급 코드가 발령됐습니다. 빨간 불이 더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사람들은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혁은 수술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간호사는 대답했습니다. 은호에게 갑작스러운 출혈이 발생했다고. 지금 지혈 중이라고. 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희도 떨리는 다리로 수술실 문 앞으로 왔습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달려들었습니다. 의사는 진정하라고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출혈은 멈췄다고. 은호는 안정을 찾았다고. 하지만 예상보다 출혈량이 많아서 수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 수 없었습니다. 아직 수술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혁은 피곤했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성재가 커피를 건네줬지만 지혁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호만 생각했습니다. 성재는 지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은호를 좋아했지만 지혁만큼은 아니었구나. 지혁의 이 절박한 모습을 보니 자기 마음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성재는 마음속으로 은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행복하라고. 지혁과 함께. 수빈이 도시락을 들고 병원에 왔습니다. 성재를 위해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성재는 고맙다고 말하며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빈은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성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진지하게 시작해봐야겠다고. 드디어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했다고.
두 분 다 안정적이라고. 그 순간 대기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성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혁은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은호는 회복실로 옮겼고 우진도 중환자실로 이동했다고. 두 분 다 마취해서 깨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2시간 후 은호가 깨어났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이 끝났구나. 살아있구나. 옆에서 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깼어? 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혁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봅니다. 은호는 말했습니다. 오빠는요? 지혁은 대답했습니다. 우진도 수술 잘 끝났다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은호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은호야, 정말 수고했어.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은호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잘했죠?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성희도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씨,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오빠 잘 돌봐주세요. 그것만 부탁드릴게요. 성희는 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성희는 그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은호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이 빨랐습니다. 의사는 은호가 원래 건강했고 젊어서 회복이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우진도 거부 반응 없이 잘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호는 휠체어를 타고 우진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지혁이 휠체어를 밀어줬습니다. 우진의 병실 문을 열자 우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은호야. 우진은 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우진은 약속했습니다. 그럴게. 그리고 은호야, 너한테 빚을 졌어. 평생 갚을게. 은호는 말했습니다. 빚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쌍둥이잖아요. 그 말에 우진은 또 울었습니다. 두 쌍둥이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연결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은호는 성희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성희가 은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은호 씨, 할 말이 있어요. 성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은호는 불안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성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에요. 30년 전 제가 은호 씨를 보육원에 맡긴 이유가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은호는 긴장했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성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폭력적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우진이와 은호의 아버지였죠.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임신 중에도 때렸고 애들이 태어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진이가 몸이 약했던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제 배를 찼기 때문이었어요. 임신 중에 폭행을 당해서 조산했고
그래서 우진이가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성희는 흐느꼈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어요. 그 사람한테서. 하지만 둘 다 데리고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쫓아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해야 했어요. 한 명만. 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이는 몸이 약해서 혼자서는 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은호 씨는 건강했어요. 보육원에 맡기면 좋은 가정에 입양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성희는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 씨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만약 은호 씨를 데리고 갔다면 그 사람이 찾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은호 씨도 폭력에 시달렸을 거예요. 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은호 씨가 평범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폭력 없는 집에서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우진이만 데리고 도망쳤어요. 성희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제야 저는 안전해졌어요. 하지만 은호 씨는 이미 입양됐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입양 기록이 비공개였거든요. 성희는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최선을 다한 거였어요. 은호 씨를 지키기 위해서.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성희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은호는 성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쌓인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지혁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마음이 좀 풀렸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성희 씨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지혁은 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혜 씨와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네. 은호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열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면 돼. 그리고 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수술 전에 약속했잖아. 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약속. 지혁의 고백에 대한 대답. 은호는 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저도요. 저도 선배가 좋아요. 정말 많이 좋아요. 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대학 때부터 좋아했어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못했어요. 계속 선배가 좋았어요.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요. 선배가 없었으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지혁은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은호야.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포옹했습니다. 은호는 아직 수술 후라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은호와 우진은 동시에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두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순이와 성희, 그리고 영락. 지혁과 성재, 수빈도 함께였습니다. 의사는 당부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은호와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이는 은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 씨, 우리 집에서 머물면 안 될까요? 우진이랑 함께요. 회복 기간 동안만이라도. 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정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정순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원하면 가도 돼. 엄마는 괜찮아. 은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한 달 동안만요.
우진 오빠 회복하는 것도 지켜보고 싶어요. 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은호는 처음으로 성희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친가족과 함께 지내게 된 겁니다. 성희의 집에서의 첫날 밤. 은호는 준비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나였습니다. 언니, 들어가도 돼요?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와. 영나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불편하지 않아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들 잘해줘서. 영나는 말했습니다. 언니, 저 사실 처음엔 언니가 나타나서 당황했어요. 갑자기 언니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좋아요. 진짜 언니 같아요. 은호는 영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동생 생겨서 좋아. 영나는 웃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호와 우진 모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은호는 성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으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진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쌍둥이라는 유대감이 특별했습니다. 30년을 떨어져 살았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은호는 짐을 쌌습니다. 정순이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성희는 아쉬워했습니다.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제 집으로 가야죠. 하지만 자주 놀러 올게요. 성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은호 씨. 정말 고마워요. 한 달 동안 행복했어요. 은호는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성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연습하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성희는 은호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은호야. 정말 고마워요.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호야, 자주 와. 오빠가 보고 싶을 거야. 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오빠. 자주 올게요. 은호는 정순이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순이는 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 우리 딸. 많이 보고 싶었어. 은호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정순이는 물었습니다. 성희 씨네 집은 어땠어?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다들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엄마, 이제 저 성희 씨를 엄마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순이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분도 내 엄마니까. 은호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네가 두 엄마한테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지혁이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은호야, 산책 갈래? 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이제 완전히 회복한 거지? 은호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진짜 시작해도 되는 거지? 은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은호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은호는 지혁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선배.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행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27화 예고. 은호와 지혁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한다. 한편 성재와 수빈의 로맨스도 본격화됩니다. 수빈의 대담한 스킨십에 당황하는 성재. 그리고 지완과 영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영나를 노리는 스토커가 다시 나타나면서 지완은 영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게 되는데 우진의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재발 가능성에 온 가족이 불안에 떨게 됩니다. 화려한 날들 27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세요.